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쌍꺼튜브 테마 분석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테마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좀 미뤄지게 됨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쪽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을 일단 임시 방편으로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겠고요. 단발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뒤로 후파동 구간대가 다소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행여나 이 종목들 가지고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거나 뭐 신규로 뭐 투자에 대한 타이밍들 보고 계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교육 관련돼 있는 이 원격 교육 관련돼 있는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또는 뭐 기업별로 또는 공공기관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텐츠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업체들이 워낙에 업체 색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서 대놓고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 또 만약에 소위 얘기해서 납품이나 아니면 인프라 그 구축 그러니까 컨텐츠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부 업체 쪽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면서 작업들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가량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서부터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교육 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나올 수 있는 캠이라든지 캠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중국산 그 제품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없는 집이 또 없겠죠. 워낙에 보급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슈나 테마로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또는 뭐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별로 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현재 집중을 하고 있었던 온라인 교육 쪽,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뭐 이런 그 자격증, 대학교가 아니고 자격증 뭐 이런 컨텐츠들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겠고 또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또 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전망들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단발적으로는 약발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YBM넷 보겠습니다. YBM넷은 지지라인 구간대가 5,000원, 5,500원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급락이 나왔을 때 이 구간대를 아직 메꿔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 자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점쳐지고 있고요. 이 라인 구간대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상단부에는 매물 라인 구간대는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9,5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입니다. 자,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눌려줬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월봉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2, 3개월 정도가량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온라인 계약에 발을 못 맞췄었던 각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기관별로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째 이제 다시금 재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쪽에 2017년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월봉 수급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전고점 때까지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기간 자체는 2, 3개월 정도가량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에 대한 관점은 5,000원대 전후한 자리 구간대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장기평선 자리를 깼다가도 거기서부터 2배 올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뺄 때도 힘있게 빼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가인디입니다. 뭐 메가인디 가지고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매물대가 누적이 돼서 쌓여가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YBM넷이 대장주인 게 뭐냐면 YBM넷 제가 동그라미 친구한테서는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근데 메가MD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탄력 자체는 좀 더 떨어져 가고 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매물 지지라인 구간대가 4,500원대인데 이미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파동이 새롭게 나와줘야 돼요.
특히 4,500원대를 뚫어낼 때는 그 재료를 보유를 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 구간대에서 파동 자체는 반발 어떤 파동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지만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매물 저항대가 있는 라인 구간대가 또 전고점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라인 구간대예요. 종목은 장중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이나 시가 밑에만 사면은 요거는 종목은 수익 내기가 쉽다.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물대가 누적이 되다 보면 힘이 점점 빠져요. 힘이 점점 빠지면은 반등도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휘청거려 줘야지만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매물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대는 4,000원대 언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대 이하 구간대에서 장기평선 부근대에서 3,800원, 4,000 라인 구간대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물 저항대는 4,500원대, 그 다음 매물 라인 구간대가 5,400원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YBM넷 같은 경우는 제가 동그라미 쳤던 구간대에서 YBM넷은 뚫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 소화를 확실히 더 해준 겁니다.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만 살짝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엔린능률. 엔린능률은 더 파동이 약하죠. 더 파동이 약하면은 사실은 테마주는 대장주 하나만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종목을 테마주를 뭐 엔린능률 30%, YBM 30%, 메가임드 30% 이건 안 좋은 전략입니다. 차라리 힘이 센 종목 한 가지만 놓고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발주는 후발주대로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 대장주를 못 잡았을 때에 대한 후발주가 차선책이지 이미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반등 나와주면은 상단부에 바로 매물 라인 구간대가 있습니다. 3,500원 전후해서 요 두 라인 구간대가 두터운 매물 라인 구간대인 만큼 지지 라인 구간대는 밑에가 뚫려 있어요. 밑에가 뚫려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급락이 하락이 진행이 되면 다른 종목도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등 자리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뭐 3,500원, 3,700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탄력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는 역시나 YBM넷보다는 좀 뒤처지는 흐름이고요. 앞전 전고점 라인 구간대를 한번 터치는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보통은 단기평선이나 장기평선 자리 지지 받고 나서 올라오게 되는데 밑에 있는 하단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매물 지지라인 구간대, 지금 매물대가 많은 자리가 11,000원대이죠. 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생각보다는 탄력이 좀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거래량은 점점 감소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한번 하락에 나왔다가 반등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은 올라왔던 폭의 절반, 그러면 올라왔던 폭이 이 정도가량의 절반 정도가량이면 여기인데 여기서 반등 자리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그럼 반등 자리가 여기서 나왔으면은 이 종목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대는 이쯤 9,000원대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라인 구간대에서 반등 타이밍들 한번 보시고 메가스터디는 워낙에 시가총액 사이즈도 크고요. 또 그리고 온라인 교육 쪽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추세가 더 이어지고 새로운 상품들과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컨텐츠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이 활성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매출과 관련되는 이슈는 단발적으로라도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교입니다. 대교도 메가스터디하고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이죠. 요 앞전 고점 자리 살짝 한번 만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직 못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앞쪽에 이미 시세가 여기 나왔을 때 YBM넷은 여기서부터 상한가 두 방을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는 이 앞전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오히려 앞전 파동보다는 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교는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대교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무겁단 말이에요. 지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행이나 들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길 바라줘야 되는데 하반기 또 2분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인 증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상상에서 프로그램 매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인 대교는 좀 부정적인 수급 영향이 다소 좀 크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격인 YBM넷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나 대교 같은 경우는 다소 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5,500원대까지는 반등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지라인 구간대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단이 좀 열려있고 4,000원대 초반 자리가 지지라인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덜 빠졌던 게 매력인 게 아니고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 건전한 조정 자체는 건전하게 좀 받아주는 게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일은 또 급락 나오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거나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지수 대비해서 더 올라갔었던 코스피 이익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펀드 물량이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항상 음봉을 좀 보여주는 그런 수급이다. 그러면 어떤 그 공략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서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 반등 자리는 한 5,500원 선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디지털 대성. 자, 디지털 대성. 자, 현재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디지털 대성은 그 앞전 고점도 돌파는 못해서 메가나 대교보다는 오히려 좀 탄력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관련주로서도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수급 상태가 아주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현재 라인 구간대가 매물 지지라인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구간대는 확실하게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상태에서 요런 자리에서 뭐 지지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대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8,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선상에서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에서는 바닥주가 아니에요. 월봉에서는 단발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파동 자체는 약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종목 자체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번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만들어내시고 전략을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퓨처 되겠습니다. 자, 이퓨처 종목은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이고요. 급락했다가 다시금 제자리까지는 돌아왔어요. 단기 추세라인 구간대 돌파가 나왔고요. 앞쪽에 시세가 다른 종목도 이슈화 받았을 때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오히려 뒷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라인 구간대가 매물에 대한 저항 라인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 구간대가 8,000원대예요. 그럼 이 공백이 비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상에서 봤을 때는 이 퓨처가 가장 그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구간대는 만들어진 거고요. 오히려 후발주에 대한 성격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앞쪽에서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가 좀 적게 나왔어요. 이 거래가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과 이 테마 종목들 내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거래가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퓨처는 제대로 된 주포에 대한 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양봉이 보여지고 나서 다시금 재차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앞쪽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차후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3개월 될지 4개월 될지 그건 몰라요. 다만 교육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슈화는 한 번 더 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는 있다라는 점을 꼭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형이면 대장주, 물렸으면 반등 줬을 때 꼭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약손실로 마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간의 어떤 손실로서 마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 가서 보면은 긍정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한풀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차후에도 실매출 관련된 이슈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 상에서 대응을 하시고 이제 탄력이 좀 작아지면은 장중에 단타 매매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 점들 잘 감안하시고요. 이런 점들 잘 감안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 이 점들 체크하시고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상한가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